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하늘을 날고 싶어요. 화창한 아침, 뽀로로와 크롱이 책을 읽고 있어요. 크롱, 새들은 날개를 파닥거려서 하늘을 난대. 정말 크롱? 새처럼 하늘을 날면 얼마나 좋을까? 구름 사이를 날면 진짜 재미있을 텐데. 나도 하늘을 날아보고 싶어. 뽀로로는 언덕 위로 올라갔어요. 두 팔에는 나무 판자로 만든 날개도 달았어요. 이것 봐! 진짜 새 날개처럼 멋지지? 크롱! 그럼 간다. 이야! 떴어! 뽀로로의 나무 판자로 만든 날개가 부러졌어요. 과직! 으악! 뽀로로는 눈밭으로 곤두박질 쳤어요. 뽀로로! 뽀로로의 비명을 듣고 에디가 달려왔어요. 뽀로로, 괜찮아? 난 괜찮아. 그럼? 하늘을 날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그거야 어렵지 않지. 에디님의 슈퍼 로켓만 있단 말이야. 슈퍼 로켓? 기다려봐. 다음날 에디의 슈퍼 로켓이 준비됐어요. 뽀로로, 로켓에 타봐. 뽀로로는 로켓에 올라 손잡이를 꽉 잡았어요. 준비됐지? 준비 완료! 좋아, 그럼 발사! 에디가 로켓 장치에 불을 붙이자 로켓이 슈 날아올랐어요. 뽀로로가 로켓을 타고 하늘 높이 날아갔어요. 야호! 신난다! 내가 하늘을 날고 있어! 근데 갑자기 로켓에서 까만 연기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 이러지? 안 돼! 뽀로로는 로켓과 함께 포비의 집 앞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아야! 그 모습을 보고 친구들이 모두 달려왔어요. 뽀로로, 괜찮아? 하늘을 날고 싶었는데. 하늘을 날고 싶다고? 뽀로로가 날 수 있는 방법이 떠올랐어. 정말? 포비는 뽀로로와 친구들을 데리고 바닷가로 갔어요. 여기서라면 너도 날 수 있을 거야. 뽀로로, 바다를 향해서 멋지게 뛰어봐. 응, 알았어. 이야! 뽀로로는 힘껏 달려 세차게 날아올랐어요. 뽀로로가 바닷속으로 풍덩 떨어졌어요. 뽀로로는 조금씩 두 팔을 파닥였어요. 그러자 몸이 가벼워지면서 하늘을 나는 것처럼 둥실 떠올랐어요. 뽀로로는 예쁜 물고기 사이를 지나 살랑거리는 해초 사이를 헤엄쳤어요. 하늘을 나는 것만큼 멋진걸? 오늘 뽀로로는 바닷속을 하늘처럼 훨훨 날았답니다. 응가할 시간이야, 크롱! 아침이 되었어요. 뽀로로와 크롱이 잠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꾸르륵 뽀로로의 배에서 소리가 났어요. 뽀로로는 화장실로 가서 옷을 벗고 변기에 앉았어요. 빠지직! 와! 응가가 나왔어요. 뽀로로는 엉덩이를 닦고 물을 내리고 손도 깨끗하게 씻었어요. 뽀로로가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꾸르륵 이번에는 크롱의 배에서 소리가 났어요. 크롱, 화장실에 다녀와! 뽀로로가 말했어요. 크롱은 배가 살살 아파왔지만 화장실에는 가기 싫었어요. 그때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뽀로로와 친구들은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았어요. 그런데 포비가 방구를 끼웠어요. 포비는 곧장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뽀지직. 아, 시원해. 포비는 엉덩이를 닦고 물을 내리고 손도 깨끗하게 씻었어요. 점심때가 되었어요. 우리 집으로 가자. 내가 음식을 만들어줄게. 루피의 말에 친구들은 루피의 집으로 갔어요. 모두 냠냠 맛있게 음식을 먹었어요. 그런데 루피가 그만 방구를 뀌었어요. 루피도 얼른 화장실로 갔어요. 뽀지직. 아, 시원해. 루피는 엉덩이를 닦고 물을 내리고 손도 깨끗하게 씻었어요. 루피가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꼬르륵 꼬르륵. 크롱의 배에서 다시 소리가 났어요. 크롱은 아마 화장실에 안 갈 거야. 뽀로로가 말했어요. 나도 화장실에 갈 거야. 크롱이 씩씩하게 화장실로 갔어요. 뽀지직. 아, 시원해. 크롱도 엉덩이를 닦고 물을 내리고 손도 깨끗하게 씻었어요. 응가야, 잘 가. 크롱크롱. 크롱의 소원. 뽀롱뽀롱 마을에 귀여운 아기 공룡 크롱이 루피네 집으로 놀러 갔어요. 크롱, 어서 와. 내가 재밌는 책을 읽어줄게. 루피가 책을 꺼내들며 말했어요. 꼬마 여우는 별똥별을 보며 슈퍼 영웅이 되고 싶다는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러자 정말 소원이 이루어져서 슈퍼 영웅이 되었답니다. 와! 별똥별에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대. 크롱, 내가 쿠키를 맛있게 구워줄게. 루피는 쿠키 반죽을 오븐에 넣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 펑! 소리가 나더니 오븐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컬럭컬럭! 이런, 오븐이 고장났어. 크롱크롱. 크롱이 고장난 오븐을 고쳐보겠다고 나섰어요. 크롱은 이리저리 오븐을 살펴보고 두드려도 보았지만 고치지 못했어요. 그때 에디가 찾아왔어요. 에디야, 오븐이 고장났는데 고칠 수가 없어. 걱정 마, 내가 고쳐줄게. 에디는 고장난 오븐을 금세 새 것처럼 고쳤어요. 역시 에디가 최고야. 크롱은 무엇이든 잘 고치는 똑똑 박사 에디가 부러웠어요. 크롱은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패티와 포비를 보았어요. 패티와 포비는 나무에 걸려있는 연을 꺼내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내가 도와줄게. 크롱크롱. 끙끙거리며 간신히 나무에 올라간 크롱은 연을 꺼내려고 손을 뻗다가 그만 쿵 하고 나무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 모습을 본 로디가 달려왔어요. 얘들아, 무슨 일이야? 크롱이 나무에 걸려있는 연을 꺼내려다 떨어졌어. 걱정하지 마. 내가 꺼내줄게. 로디는 팔을 길게 뻗어 나무에 걸린 연을 쉽게 꺼내주었어요.
고마워. 로디가 최고야. 크롱은 팔을 길게 뻗을 수 있는 로봇 로디가 부러웠어요. 친구들을 도와주지 못한 크롱은 힘없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크롱, 왜 그렇게 힘이 없어? 뽀로로가 물었지만 크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졌지만 크롱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때 밤하늘에서 별똥별 하나가 떨어지는 게 보였어요. 별똥별에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대. 루피가 했던 말이 생각난 크롱은 별똥별에 소원을 빌었어요. 크롱크롱,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밝게 빛나는 요정이 나타났어요. 크롱, 안녕? 나는 소원을 들어주는 별똥별의 요정이야. 네 소원은 무엇이니? 크롱크롱, 제 소원은 에디 같은 똑똑 박사와 로디 같은 로봇이 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나는 하나의 소원만 들어줄 수 있단다. 똑똑 박사와 로봇 중 무엇이 되고 싶니? 요정의 말을 들은 크롱은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하지만 무엇이든 잘 고치는 똑똑 박사 에디도 부러웠고, 팔을 길게 뻗을 수 있는 로봇 로디도 멋있었어요. 크롱이 결정하지 못하고 망설이자 요정이 말했어요. 그럼 똑똑 박사와 로봇으로 변한 네 모습을 보여줄게. 보고 나서 결정하렴. 요정이 주문을 외우자 크롱은 환한 빛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크롱이 빛에서 빠져나온 곳은 에디의 집이었어요. 그곳에는 똑똑 박사 크롱이 시계를 고치고 있었어요. 잠시 후 패티가 찾아왔어요. 크롱, 내 시계는 다 고쳤어? 똑똑 박사 크롱은 멀쩡하게 고쳐진 시계를 건네주었어요. 고마워, 역시 크롱이야. 그 모습을 본 진짜 크롱은 역시 똑똑 박사가 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패티가 돌아가자 뽀로로가 찾아왔어요. 크롱, 이거 좀 고쳐줄래? 잠시 후에는 포비가, 그 다음에는 루피와 로디가 고장난 물건들을 가져왔어요. 똑똑 박사 크롱은 쉬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계속 친구들이 가져온 고장난 물건들을 고쳐야 했어요. 그 모습을 본 크롱은 똑똑 박사보다는 로봇이 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이번에는 로봇이 된 네 모습을 보여줄게. 요정의 주문과 함께 크롱은 놀이터에 도착했어요. 놀이터에는 로봇 크롱이 친구들과 배드민턴을 치고 있었어요. 로봇 크롱은 친구들이 보낸 공들을 모두 척척 받아냈어요. 그러던 중 포비가 놓친 라켓이 루피 쪽으로 날아갔어요. 루피야, 조심해! 로봇 크롱은 팔을 길게 뻗어 루피를 구해주었어요. 고마워. 역시 크롱이 최고라니까. 그 모습을 본 크롱은 기분이 좋았어요. 운동을 마친 친구들은 모두 루피네 집으로 갔어요. 루피는 친구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어요. 하지만 로봇 크롱은
로봇이어서 음식을 먹을 수 없었어요. 친구들이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던 로봇 크롱은 참지 못하고 음식을 먹다 그만 고장이 나고 말았어요. 그 모습을 본 크롱은 속상했어요. 별똥별의 요정이 크롱에게 물었어요. 크롱, 똑똑 박사와 로봇이 된 네 모습을 잘 보았지? 이제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결정했니? 그럼. 크롱이 고개를 끄덕이자 별똥별의 요정이 말했어요. 내가 주문을 외울 테니 너는 무엇이 될지 떠올려봐. 요정이 주문을 외우자 크롱은 다시 환한 빛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환한 빛에 빨려 들어간 크롱이 눈을 뜨자 뽀로로가 서 있었어요. 크롱, 어디에 갔다 온 거야? 한참 찾았잖아. 크롱은 기뻐하며 뽀로로에게 달려갔어요. 크롱, 무슨 일이야? 뽀로로가 의아해하며 물었지만 크롱은 빙그레 웃기만 했어요. 크롱은 이제 똑똑 박사도 로봇도 아닌 내 모습이 가장 좋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뽀로로와 마술피리. 뽀로로와 친구들이 포빈의 집에 놀러 갔어요. 얘들아, 어서 와. 내가 재밌는 책을 읽어줄게. 포비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천천히 책을 읽어 내려갔어요. 어느 날 숲속 마을에 아주 무시무시한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마을에 사는 아이들은 너무 무서워 모두 집안에 꼭꼭 숨었습니다. 삐릴리 삐릴릴리. 그날 밤 괴물이 피리를 불기 시작하자 마을의 나쁜 아이들은 마법에 걸려 깊은 산속으로 피리 소리를 따라갔습니다. 피리를 부는 괴물은 마을의 나쁜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사라졌고 그날 이후 마을에는 착한 아이들만 살게 되었습니다. 나쁜 아이들만 마법에 걸린다고? 우린 착하니까 괜찮겠지? 포비가 방긋 웃으며 말했어요. 착한 아이들은 괜찮아. 그 모습을 보던 뽀로로는 갑자기 크롱과 함께 서둘러 일어났어요. 우리는 먼저 집에 가볼게. 집으로 돌아온 뽀로로는 장난감 상자를 뒤적이며 무언가를 열심히 찾았어요. 잠시 후 뽀로로는 오래된 상자에서 피리를 꺼내들었어요. 드디어 찾았다. 그리고는 크롱과 귓속말로 소근거렸어요. 한편 집으로 돌아온 루피는 친구들과 다투었던 일들이 떠올랐어요. 앞으로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겠다고 다짐했지만 여전히 걱정되었어요. 그때 갑자기 창문이 덜컥 열리더니 어디선가 피리 소리가 들려왔어요. 무슨 소리지? 갑자기 창밖에 무시무시한 괴물이 나타났어요. 으아! 괴물이다! 루피는 너무 놀라 집 밖으로 도망쳤어요. 에디도 포비가 들려준 괴물 이야기가 생각나 친구들에게 장난쳤던 일들을 반성하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착한 어린이가 되겠다고 다짐했지만 자꾸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갑자기 창밖에서 피리 소리가 들리더니 무시무시한 괴물이 나타났어요. 에디는 너무 놀라 소리치며 집 밖으로 도망쳤어요. 으아! 에디와 루피는 포비의 집으로 달려가 소리쳤어요. 피리를 부는 무시무시한 괴물이 나타났어. 괴물이라고? 그 말에
포비는 깜짝 놀랐어요. 포비는 에디와 루피의 이야기를 듣고 낮에 서둘러 집으로 돌아간 뽀로로와 크롱이 생각났어요. 얘들아, 우리 이렇게 해보자. 포비는 빙그레 웃으며 얘기했어요. 잠시 후 포비의 집 앞에도 괴물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무시무시한 괴물 가면 뒤에서 뽀로로와 크롱이 소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크크크, 우리가 괴물인지 아무도 모르겠지? 크롱크롱! 뽀로로와 크롱은 괴물 가면을 쓰고 살금살금 걸어갔어요. 그때 갑자기 뒤에서 이상한 피리 소리가 들렸어요. 삐리리. 이게 무슨 소리지? 크롱? 뽀로로와 크롱은 겁에 질려 뒤를 돌아보았어요. 뒤를 돌아보니 아주 커다란 괴물이 피리를 불고 있었어요. 으아! 괴물이다! 뽀로로와 크롱은 너무 놀라 땅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친구들에게 장난치는 나쁜 아이들을 데려가려고 왔다. 다시는 나쁜 짓 안 할게요. 제발 용서해주세요. 뽀로로와 크롱은 괴물에게 싹싹 빌었어요. 이제 다시는 그런 장난 안 칠 거지? 포비의 목소리에 뽀로로와 크롱이 놀라 괴물을 바라보았어요. 괴물 가면 뒤에서 포비와 에디, 루피가 나타났어요. 정말 미안해. 이제 다시는 나쁜 장난 안 칠게. 뽀로로와 크롱은 진심으로 친구들에게 사과했어요. 친구들은 뽀로로와 크롱을 용서했어요. 그리고 모두 착한 아이가 되기로 약속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이상한 피리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번엔 정말 괴물이 나타난 걸까요? 꼬물꼬물 크롱의 작은 친구. 뽀로로와 크롱이 통통이네 집에 놀러 갔어요. 우리 숲으로 놀러 가자. 통통이는 뽀로로와 크롱을 데리고 숲으로 갔어요. 숲에는 커다란 나무들도 있고 예쁜 꽃들도 많았어요. 저기 마법의 약초야. 뽀로로는 마법의 약초를 뽑으려고 힘껏 잡아당기다가 그만 꽈당 하고 넘어졌어요. 그때 뽀로로의 얼굴 위로 무언가 툭 떨어졌어요. 이게 뭐야? 이건 나무에서 떨어진 애벌레야. 크롱크롱. 크롱은 작은 애벌레가 신기해서 자꾸 바라보았어요. 그렇게 마음에 들면 집에서 키워봐. 뽀로로와 크롱은 애벌레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집으로 돌아온 크롱은 푹신푹신한 나뭇잎들을 깔고 그 위에 애벌레를 올려주었어요. 다행히 애벌레도 나뭇잎을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뽀로로와 크롱은 애벌레에게 꼬물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꼬물이 정말 귀엽다. 기어가는 것도 꼬물꼬물, 풀을 먹을 때도 꼬물꼬물. 뽀로로와 크롱은 꼬물이에게 집을 만들어주고 꼬물이가 꼬물꼬물 기어가는 모습을 보며 즐거워했어요. 다음날 뽀로로와 크롱은 친구들에게 꼬물이를 보여주었어요. 얘들아, 내 친구 꼬물이를 소개할게. 꼬물아, 안녕. 만나서 반가워. 친구들도 꼬물이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꼬물이는 매일매일 잎을 먹으며 쑥쑥 자랐어요. 어느새 숲에서 가져온 잎들이 바닥나고 말았어요. 꼬물아, 맛있는 잎을 많이 가져올게. 뽀로로와 크롱은 잎을 구하러 숲으로 갔어요. 뽀로로와 크롱은 바구니에 잎을 가득 담아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꼬물이가 보이질 않았어요. 꼬물이가 없어졌어.
뽀로로와 크롱은 꼬물이를 찾아서 집안 여기저기를 샅샅이 뒤졌어요. 꼬물아, 어디 있니? 그런데 꼬물이가 있던 접시에 이상한 게 있었어요. 이건 뭐지? 그때 마침 에디가 뽀로로네 집에 놀러 왔어요. 뽀로로는 에디에게 꼬물이를 찾아달라고 부탁했어요. 집을 둘러보던 에디는 접시에 놓인 이상한 것을 보고 소리쳤어요. 꼬물이를 찾았어! 꼬물이가 번데기로 변한 거야. 번데기? 꼬물이는 알에서 태어나 애벌레로 자라다가 지금은 번데기가 되어 자고 있는 거야. 아하! 꼬물이를 찾아서 다행이다. 뽀로로와 크롱은 새 집에 번데기를 넣어주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 번데기가 갈라지면서 조금씩 번데기가 열리고 꼬물이가 번데기 밖으로 나오더니 아름다운 나비가 되었어요. 나비가 된 꼬물이는 날개를 펄럭이며 날아올랐어요. 꼬물이가 예쁜 나비가 되었어. 나비가 된 꼬물이는 뽀로로와 친구들 머리 위를 팔랑팔랑 날아다녔어요. 그런데 잠시 후 날아다니던 꼬물이가 힘없이 크롱의 손에 내려앉았어요. 꼬물이가 떨고 있어. 크롱크롱. 나비는 따뜻한 곳에서만 살 수 있어. 뽀로로와 크롱은 꼬물이와 헤어지기 싫었지만 꼬물이를 따뜻한 숲으로 보내주기로 했어요. 따뜻한 숲에 도착한 꼬물이는 다시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잘 가, 꼬물아. 그날 밤 잠든 크롱은 꿈속에서 꼬물이를 다시 만났어요. 꼬물이는 친구들과 숲을 날아다녔어요. 잠든 크롱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답니다. 나비는 동글동글 알에서 꼬물꼬물 애벌레가 되고 쪼글쪼글 번데기에서 나와 팔랑팔랑 나비가 돼요. 뽀로로와 마법나라. 어느 화창한 날 뽀로로와 크롱이 비행기를 타고 통통이네 집으로 놀러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구름이 뭉게뭉게 나타나더니 맑았던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뽀로로와 크롱이 탄 비행기가 부르르 떨리더니 순식간에 먹구름 속으로 사라졌어요. 얘들아, 괜찮니? 얼마 후 뽀로로와 크롱은 낯선 목소리에 눈을 떴어요. 눈앞에는 인형처럼 작은 요정들이 있었어요. 안녕? 우린 마법나라의 요정이야. 뽀로로와 크롱은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너희는 어디에서 왔어? 우리는 뽀롱뽀롱 마을에서 왔어. 우리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줘. 뽀로로와 크롱은 요정들에게 부탁했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마법사를 찾아가봐. 너희 소원을 말하면 들어주실 거야. 뽀로로와 크롱은 요정들이 알려준 길을 따라 마법사의 성을 향해 떠났어요. 얼마 후 뽀로로와 크롱은 시냇물 앞에 도착했어요. 그곳에는 겁쟁이 곰돌이가 울고 있었어요. 곰돌아, 왜 울고 있니? 시냇물을 건너야 하는데 빠질까봐 너무 무서워. 뽀로로와 크롱은 겁쟁이 곰돌이의 손을 잡고 시냇물을 건넜어요. 고마워 얘들아. 나도 너희처럼 용기가 있으면 좋겠어. 그래? 마침 우린 소원을 들어주는 마법사를 찾아가는 중인데 같이 가자. 용기를 얻고 싶은 겁쟁이 곰돌이는 뽀로로와 크롱을 따라 나섰어요. 갑자기 오솔길 옆에 오두막에서 펑! 하고 큰 폭발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에 놀란 뽀로로와 친구들은
걸음을 멈추었어요. 또 실패하고 말았어. 휴. 오두막에서 제투성이가 된 꼬마 여우가 한숨을 내쉬며 나왔어요. 꼬마 야오야, 무슨 일이야? 난 발명가인데 머리가 나빠서 자꾸 실패만 해. 그럼 우리랑 소원을 들어주는 마법사에게 가볼래? 똑똑해지고 싶었던 발명가 꼬마 여우는 뽀로로, 크롱, 그리고 겁쟁이 곰돌이와 함께 마법사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마법사의 성으로 가던 뽀로로와 친구들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로봇을 만났어요. 로봇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비리비리 생각할 수 있게 해달라고 소원을 들어주는 마법사를 찾아가다 길을 잃었어. 난 새로 만들어져서 생각을 못하거든. 우리도 마법사에게 가는 중이니 우리와 함께 가자. 생각이 없는 로봇은 친구들과 함께 마법사를 찾아가게 되었어요. 드디어 뽀로로와 친구들은 절벽 위에 우뚝 솟아있는 마법의 성을 찾았어요. 하지만 성에 들어가려면 높은 절벽 사이에 다리를 건너야 했어요. 난 겁나서 못 가겠어. 겁쟁이 곰돌이가 무서워하며 울기 시작했어요. 내가 갈게. 나는 생각할 수 없어서 하나도 무섭지 않아. 생각이 없는 로봇은 다리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그런데 생각이 없는 로봇이 다리에 오르자 로봇의 무게 때문에 다리가 심하게 흔들렸어요. 하지만 로봇은 아무 생각 없이 계속 걸어갔어요. 결국 다리가 끊어지고 말았어요. 로봇아, 조심해! 놀란 친구들은 생각이 없는 로봇을 구하러 뛰어갔어요. 그리고 다 함께 로봇이 매달린 다리를 잡아당겼어요. 하지만 겁쟁이 곰돌이는 뒤에서 계속 떨고만 있었어요.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 힘이 빠진 친구들은 조금씩 절벽으로 끌려가기 시작했어요. 이러다 우리 모두 절벽 아래로 떨어지겠어, 크롱. 친구들이 위험에 빠진 것을 본 겁쟁이 곰돌이가 절벽으로 뛰어왔어요. 내가 도와줄게. 겁쟁이 곰돌이는 힘껏 다리를 끌어올렸어요. 겁쟁이 곰돌이의 도움으로 친구들과 로봇은 모두 절벽 위로 올라왔어요. 곰돌아, 너의 용기 덕분에 우리 모두가 살았어. 고마워. 친구들은 겁쟁이 곰돌이의 용기를 칭찬했어요. 고마워, 얘들아. 생각이 없는 로봇은 자신을 구해준 친구들에게 고마움을 느꼈어요. 그런데 다리가 끊겨서 마법사의 성에는 어떻게 가지? 뽀로로가 한숨을 내쉬자 발명가 꼬마 여우가 말했어요. 다리를 다시 만들면 되지. 맞아! 꼬마 여우의 말대로 다리를 다시 만들자! 친구들은 숲에서 나무를 가져와 다리를 만들었어요. 꼬마 여우의 지혜 덕분에 친구들은 다리를 건너 마법사의 성으로 갈 수 있었어요. 성에 도착한 친구들이 드디어 마법사를 만났어요. 마법사님, 소원을 빌러왔어요. 좋아. 하지만 난 딱 한 가지 소원만 들어줄 수 있단다. 마법사님, 저는 여기까지 오면서 용기가 생겨서 괜찮아요. 저도 이제 똑똑해진 것 같아요. 겁쟁이 곰돌이와 발명가 꼬마 여우가 양보하며 말했어요. 저보다는 뽀로로와 크롱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생각이 없는 로봇이 마법사에게 말했어요. 로봇아, 너는 이미 친구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구나. 그럼 뽀로로와 크롱의 소원은 무엇이냐?
마법사가 물었어요. 저희는 뽀롱뽀롱 마을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자 마법사는 마법의 지팡이를 휘저으며 주문을 외웠어요. 스리스리 탕탕탕 그리그리 탕탕탕 뽀롱뽀롱 마을로 뽀로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휴, 꿈이었구나. 그때 크롱도 옆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크롱크롱? 뽀로로와 크롱은 같은 꿈을 꾼 것일까요? 알쏭달쏭한 일이네요. 뽀로로와 잠자는 공주님. 옛날 뽀롱뽀롱 왕국의 패티 공주가 마법에 걸려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어요. 공주야, 일어나거라. 포비 임금님이 패티 공주를 깨워보았지만 공주는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어요. 패티 공주가 깊은 잠에 빠진 채 하루하루 지날수록 포비 임금님의 근심도 커졌어요. 깊은 잠에 빠진 패티 공주가 깨어나지 못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뽀롱뽀롱 왕국의 많은 기사들이 패티 공주를 깨우기 위해 성을 찾아왔어요. 포비 임금님은 이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누구든 패티 공주를 깨워주면 내가 소원을 들어주겠노라. 제일 먼저 춤의 기사 에디가 나섰습니다. 제가 춤으로 공주님을 깨우겠습니다. 에디가 음악에 맞춰 요란하게 춤을 추었지만 패티 공주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노래의 기사 해리가 말했습니다. 제가 노래로 공주님을 깨우겠습니다. 오, 아름다운 공주님, 일어나세요! 해리가 아주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지만 패티 공주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깃털의 기사 크롱이 나왔습니다. 크롱이 부드러운 깃털로 패티 공주를 간지럽혔지만 패티 공주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크롱! 맛있는 음식 냄새를 맡으면 공주님이 깨어나실 거예요. 요리의 기사 루피가 자신있게 말하고 맛있는 요리를 차렸지만 패티 공주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기사들이 갖가지 방법으로 패티 공주를 깨우려고 해보았지만 패티 공주는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어요. 포비 임금님은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정말 공주를 깨울 방법이 없단 말이냐? 그때 뽀로로 기사가 앞으로 나섰어요. 깊은 계곡에 마법의 잠을 깨울 수 있는 신비로운 샘물이 있다고 하니 제가 그 샘물을 가져와서 공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뽀로로는 신비로운 샘물을 구하러 깊은 계곡으로 떠났습니다. 신비로운 샘물이라고? 뽀로로의 말을 들은 다른 기사들도 신비로운 샘물을 구하기 위해 뽀로로를 쫓아갔습니다. 기사들은 징검다리를 폴짝폴짝 뛰어서 개울을 건너고 아슬아슬 흔들리는 다리를 지나 험한 골짜기도 힘겹게 넘어갔어요. 신비로운 샘물을 구하려면 저 동굴을 지나가야 해. 기사들은 조심조심 으스스한 동굴로 들어갔어요. 너무 무섭다. 이럴 땐 노래를 불러야 해. 랄랄라. 해리가 무서움을 잊기 위해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어요. 해리의 노랫소리는 동굴에 더욱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어디선가 커다란 바위가 굴러왔어요. 놀란 기사들은 바위를 피해 동굴 속으로 뛰어갔어요. 하지만 곧 높은 절벽에 가로막히고 말았어요. 내가 도와줄 테니 빨리 올라가! 뽀로로는 다른 기사들이 빠져나갈 수 있게 도와주었고 기사들은 모두 뽀로로의 손을 밟고 절벽을 무사히 넘어갔어요. 하지만 절벽을 넘어간 기사들은 뽀로로를 도와주지 않고 도망갔어요. 잠시 후 커다란 바위가 뽀로로를 향해
굴러왔지만 뽀로로는 간신히 바위를 피해 절벽을 넘어서 동굴을 빠져나왔어요. 동굴을 먼저 빠져나간 기사들은 깊은 계곡의 신비로운 샘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때 무서운 괴물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기사들은 서둘러 신비로운 샘물을 병에 담아 도망갔습니다. 얼마 후 뽀로로도 신비로운 샘에 도착했어요. 바로 그때 갑자기 무시무시한 울음소리와 함께 커다란 괴물이 나타났어요. 으아! 괴물이다! 신비로운 샘을 지키는 커다란 괴물이 눈물을 흘리며 뽀로로를 보고 있었어요. 샘물이 필요하면 마음껏 가져가. 커다란 괴물은 무서운 겉모습과 달리 친절하게 말했어요. 뽀로로는 떨리는 손으로 물병을 받아들며 물었어요. 고마워, 괴물아. 그런데 왜 울고 있어? 이번에 커다란 가시가 바뀌었는데 너무 아파서 그래. 내가 도와줄게. 뽀로로는 용기를 내어 괴물의 입 안으로 들어가 이 사이에 박혀있던 커다란 가시를 뽑아주었어요. 고마워. 나도 너를 도와주고 싶어. 괴물이 뽀로로에게 말했어요. 그럼 나를 뽀롱뽀롱 왕국의 성으로 데려다 줄래? 괴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괴물은 뽀로로를 등에 태우고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신비로운 샘물을 구한 뽀로로는 괴물을 타고 다른 기사들보다 먼저 성에 도착했어요. 임금님, 신비로운 샘물을 가져왔습니다. 신비로운 샘물을 마신 패티 공주는 마법의 긴 잠에서 깨어났어요. 뽀로로 기사님, 저를 깨워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포비 임금님은 크게 기뻐하며 뽀로로에게 물었습니다. 약속한 대로 네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마. 네 소원이 무엇이냐? 제 소원은 공주님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기꺼이 뽀로로 기사님의 친구가 되어드릴게요. 패티 공주가 방긋 웃으며 말했어요. 뽀로로와 패티 공주는 사이좋은 친구가 되어 매일매일 행복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달을 갖고 싶어요. 크롱크롱. 밤하늘을 올려다보던 크롱은 달이 갖고 싶어졌어요. 크롱은 달을 잡기 위해 활과 화살을 들고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과연 크롱은 달을 품에 안을 수 있을까요? 캄캄한 밤 뽀롱뽀롱 숲을 밝게 비추는 달이 떴어요. 크롱. 예쁜 달이다. 크롱은 창가에서 넋을 놓고 달을 바라보았어요. 달이 갖고 싶은 크롱은 팔을 뻗어 달을 잡아보겠다고 버둥거렸어요. 크롱, 달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만 자자. 뽀로로와 크롱은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어요. 따스한 달빛을 받으며 뽀로로와 크롱은 이내 잠들었어요. 크롱. 크롱은 꿈속에서 열심히 올라갔어요. 산 정상에 도착한 크롱은 숨을 고르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저기 있다. 크롱. 크롱의 시선이 향한 곳에는 밝고 환한 달이 떠 있었어요. 크롱은 달을 향해 활쉬위를 당겼어요. 놀란 달이 끌려가지 않으려고 버티자 크롱은 밧줄을 던져 달을 잡아당겼어요. 마침내 크롱은 갖고 싶던 달을 품에 안았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요란한 천둥 소리에 꿈에서 깨고 말았어요.
잠을 깨운 건 바로 드르렁 코를 골고 있는 뽀로로였어요. 골이 난 크롱은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뽀로로 입에 붕대를 감았어요.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뽀로로는 하품을 하려 했지만 할 수 없었어요. 뽀로로는 입에 묶인 붕대를 풀고 화난 목소리로 크롱을 불렀어요. 어디 있어, 크롱! 뽀로로는 씩씩거리며 크롱을 찾아 나섰어요. 그때 뽀로로의 헬멧에 화살이 날아와 붙었어요. 우와! 이게 뭐야! 크롱, 너 가만 안 둬! 뽀로로가 잔뜩 화가 난 얼굴로 크롱에게 달려갔어요. 크롱은 밧줄을 던져 뽀로로를 잡아 나무에 메고 골려대며 도망다녔어요. 야, 그래야지, 크롱! 한바탕 소란이 지나가고 뽀로로와 크롱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크롱, 이젠 장난치지 마! 미안해, 크롱. 크롱은 뽀로로에게 사과했어요. 달달 무슨 달, 크롱! 크롱은 콧노래를 부르며 꿈속에서 보았던 노란 달을 그렸어요. 그때 친구들이 뽀로로의 집에 놀러왔어요. 안녕? 놀이터에 가서 같이 놀자. 그래, 좋아. 하지만 달림 그리기에 푹 빠진 크롱은 친구들을 따라 나서지 않았어요. 하하! 재밌다! 허허. 얘들아, 저기. 포비! 갑자기 일어나면 어떡해! 저길 봐.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던 포비가 갑자기 시소에서 일어나 놀란 표정으로 산 쪽을 가리켰어요. 저기 크롱이 혼자 산을 오르고 있어. 우리 한번 따라가 보자. 뽀로로와 친구들은 서둘러 크롱의 뒤를 쫓아 산을 올랐어요. 크롱은 친구들이 따라오는 줄도 모르고 하늘에 떠있는 구름보다 높은 곳을 향해 쉬지 않고 산을 올랐어요. 산 정상에 도착한 크롱은 달을 향해 활을 겨눴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달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너무나도 멀었어요. 그래도 크롱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활을 쏘았어요. 크롱이 하늘의 달을 정말 갖고 싶은가 봐. 우리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 친구들은 크롱보다 먼저 집에 돌아와 크롱을 위한 계획을 세웠어요. 크롱. 달을 갖지 못해 실망한 크롱은 터덜터덜 집으로 걸어왔어요. 집에 들어선 순간 크롱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깜짝 놀랐어요. 달이다! 크롱! 깜깜한 방 안에 달과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크롱, 어서 와! 불이 켜지자 뽀로로와 친구들이 활짝 웃으며 크롱을 맞이했어요. 이건 우리들이 널 위해 준비한 달과 별들이야. 천장은 친구들이 매달아 놓은 달과 별들로 가득했어요. 고마워, 크롱. 크롱은 하늘의 달을 갖지 못했지만 진짜 달을 가진 것보다 더욱 행복했답니다. 마비랑 크리랑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